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강효선 손해사정사라는 분을 이제 모시고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무거운 주제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손해사정사와 관련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손해사정사 강효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네.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였는데, 혹시 그 나이가 좀 상당히 젊으신 것 같은데 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그럼요. 정말요? 네. 정말요? 아니고요. 네, 네. 결혼했고 배우자가 있죠. 네, 네. 어느 분인가요? 네, 지금 옆에 계시는 네. 네, 뭐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부부 손해사정사 TV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맨날 이제 저 혼자서 부부 손해사정사라고 했는데, 제가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한번 아주 어렵게 저희 와이프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손해사정사이고 저도 이제 손해사정사이다 보니까 부부 손해사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부부입니다. 부부끼리 같이 하는 손해사정사, 이제 믿으실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손해사정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손해사정사라는 게 뭐 저는 알고 있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손해사정사 이제 저희 직업은 좀 잘 아실 거고, 과거에는 이게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네네. 종별로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예.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신체, 그리고 차량, 재물 이렇게 자격증이 이제 개정이 되었죠. 아, 그래요? 그럼 네. 혹시 갖고 계시는 자격증은? 저는 어떻게... 2005년도에 3종 대인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4종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또 이게 종별 통합이 되면서 신체 자격증 취득해서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그 자격증마다 네. 이제 뭐 하는 업무 영역 뭐 이런 게 좀 틀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전문 변호사,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네. 뭐 민사 전문 변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는 이제 뭐 전문 변호사라고 한다라면 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따는 거는 아니고, 단지 이제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을 때 내가 주 종목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손해사정사는 그런 거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일단 손해사정사는 뭐 기본적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을 네. 했을 때 손해액 및 이제 보험금 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을 하는 이제 전문가를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신체 손해사정사가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신체 손해사정사는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그 밖에 이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산정을 하는 전문가를 얘기를 하고요. 네네. 또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을 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물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의 화재라든지 뭐 선박의 뭐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재물과 관련된 주로 손해액 산정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재물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좀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게 이제 작년인가? 그래서 고성에서 큰 화재가 났었는데, 산불이 났었는데 그에 대한 피해를 산정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고성 산불 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손해사정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피해액 같은 것도 산정을 했고요. 각종 이런 재물사고와 관련된 것들 거의 손해사정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강혜선 손사님, 우리 이제 저희 와이프님은 네. 이제 그 재물 쪽보다는 이제 사람의 신체 쪽, 그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네. 팔 수 있고 뭐 그렇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와이프와 마찬가지로 3종, 4종 신체 이렇게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신체를 보면은 이제 그 시험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저도 본지 오래가 돼가지고 의학이론을 보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그쪽을 보고, 그다음에 배상책임 근제보험을 보고, 네. 제3보험을 본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쪽이 이제 제3보험 쪽인데, 그러면 이제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고,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손해사정사가 그런 걸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일 사고가 일단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3종 대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일단 제일 많았을 네네.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사정만 산정하는 건 아니고 보험에 가입한 이제 피보험자들이 본인이 이제 다쳤을 때 그 보험금에 대한 이제 산정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신체 사고 그렇죠. 자기 신체 사고나 뭐 자동차 상해 혹은 뭐 자기 차량 손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이제 손해액 산정을 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배상 책임이나 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네. 주로 이제 종목이 그쪽이실 텐데 일단 같은 네. 뭐 책임 보험이기는 하는데요. 자동차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배상 책임의 영역에 들어오죠. 영역이 상당히 넓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부부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제 연애를 할 때 같이 이제 도서관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서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3종 4종 자격증이 다 있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 신체 손사를 따야 되니까 같이 뭐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연애하면서 놀려고 지금 같이 도서관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뭐 있나요? 일단 더웠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동대문구 도서관을 그쵸, 예, 맞아요. 예. 그쵸, 거기 신설동에 있는 도서관을 거. 맞아요. 예, 예. 거기를 다녔었고 이게 항상 공부할 때 뭘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항상 또 없던 일들이 이렇게 생겨서 그때 막 좀 지방 출장을 많이 갔던 일단 기억이 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좀 공부하실 때 예민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좀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예민해지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예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와이프에게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그 같이 합격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서로 자존심 싸움을 좀 했었잖아요. 아니 저는 안 했어요. 우리 그때 그런 내기 했었잖아요. 그 뭐냐 점수 내기 해서 진 사람한테 뭐 소원을 들어 아니 이긴 사람한테 진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자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가 이겼죠? 제가 이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죠? 소원이요? 네. 저는 소원 들어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거였지? 저랑 결혼해달라는 그런 소원 아니었을까요? 왠지 그 얘기 하실 것 같았는데. 맞지 않나요? 반대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반대였으면 제가 이겼을 때 결혼해달라고 소원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해달라고 했을까요? 뭐 누구도 입증이 할 수가 네. 없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그럼 소원을 네. 제가 들어줬다. 네. 그럼 제가 결혼을 구애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걸로 계속 나중에 또 이렇게 올가매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뭐 올가매면 또 어떻습니까 저희 사이에.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손해사정사 자격증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해서 뭐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어떤 학위까지 받으셨나요? 네. 부끄러운데 네 경영박사 네, 학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박사를 하면 논문을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논문 주제가 어떤 거였나요? 네, 제 논문은 잘 아시겠지만 국내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럼 그때 그 논문을 작성할 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뭐 솔직히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밥 차려라고 막 하긴 했었는데 네. 좀 고생한 거는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누구나 다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시니까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그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연구를 하셨는데 네. 그 연구 결과 가정경제의 수익성은 창출이 많이 됐나요? 뭐 물론 학위 측의 목적이 뭐 제 개인적인 다른 것도 네, 있기는 네. 하지만 네. 네 그로 인해서 뭐 강의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럼 좀 혹시 부족해서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남편으로서는 너의 수익성을 연구보다는 자기 집안의 수익성을 더 연구해서 제 삶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박사 학위가 네. 있으면 보통 이제 어디 연구원으로 가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뭐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강의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뭐 그와 관련한 뭐 강의나 이런 거는 또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겸임 교수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외부 이런 출강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 2차 네. 강의를 학원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럼 제가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맞나요? 일단은 학교에서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겸임 교수라는 호칭을 쓰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보니까 학원에서도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학원에서는 그럼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이제 들어가는 책임근제보험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네,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그 학원에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을 보면 되게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대단하고 멋지다, 뭐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담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있죠. 해가 갈수록 더 이제 안정이 왠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해가 갈수록 더 사실은 어깨가 무겁고 부담감이 가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근제 쪽은 잘 몰라서 많이 못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강의를 위해서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직접 다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교재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이제 전문성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교재 집필은 보통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말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상 또 제가 안 해봐서 또 이런 이상한 소리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책을 만들래 강의를 할래 그러면 저는 강의 쪽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강 선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이런 거 있었나요? 뭐 처음에 이제 책을 만들 때야 책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건데 네. 지금은 이제 강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큰데요. 뭐 강의를 직접 이제 하는 내용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더 쉽고 그런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네. 어떤 그 학생들 좀 특이한 학생들도 있고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은 얘가 좀 뭔가 터치를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뭐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성격마다 다 틀리고 그러죠. 근데 어느 때가 제일 답답할까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네네. 크게 답답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 저희 저만 볼 때 답답하시나요? 잔소리가 좀 많아지는데 저는 저희 그 수험생분들과 네네네. 같이 공부할 때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잘 알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 손사 시험을 하다 보면 이제 모의고사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뭐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와이프에게 이제 뭐 칭찬? 뭐 솔직히 제 와이프를 욕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칭찬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첨삭을 잘해준다 라는 부분인데 보통 이게 첨삭이라는 게 이제 그 강순사님이 어떤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내면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모자라다 네. 뭐가 잘 됐다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채점을 이제 하게 되고요. 네, 갑자기 이런 얘기. 네. 채점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신지를 일단 보는 거고요. 네네. 또 그에 앞서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신지를 이제 다 같이 보고 이제 세부적인 문제도 같이 이해를 하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고요. 신경을 더 쏟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분들은.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시험 공부할 때 첨삭을 받아봤는데 그 첨삭에 비해서 이제 강순사님이 훨씬 더 이제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꼼꼼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신경을 더 쓰고 이제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좀 뭐 시간에 대한 압박감 뭐 이런 거는 좀 없었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사실 없고, 네.
뭐 아무래도 빨리 이제 저에게 이제 주어진 할당량을 하고 저도 이제 또 강의를 준비를 또 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뭐 어깨가 아프거나 뭐 이제 이랬던 건 있긴 한데 또 뭐 이제 점수가 좀 잘 안 나오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분들 채점을 할 때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힘들었던 반면에 또 이제 제 문제를 쏙쏙 이렇게 답을 잘 적고 하시는 분들의 답을 이제 채점을 할 때는 또 힘이 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그런 채점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이 사람 되게 그 답안지 잘 작성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저한테 이제 네네네. 보여주는 경우도 그럴 때가 있었죠. 제일 사실 네. 좀 보람이 제일 컸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학교의 기말고사와 그다음에 이제 손해사정사의 그 시험 기간 이게 겹쳐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겹치면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남편분이 뭐 많이 도와주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일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나요? 아, 지금 본인 자랑을 좀 해달라고. 아니요. 그냥 사실대로. 아, 네. 네. 보기와는 좀 다르게 좀 가정적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많이 도와주시죠. 제가 이제 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네, 뭐 밥은 빨래도 하고 밥은 절대 못 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네. 올해는 특히나 이제 여름에 정말 채점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보험회사 네, 채점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학원 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거의 뭐 설거지라든지 뭐 빨래라든지 뭐 밥하는 거 빼고는 다 이제 해주셨죠. 네. 사실은 올해는 뭐 밥도 제가 여름에는 좀 많이 안 했었던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지금 아직 시험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에서 네. 그 발표는 아직 안 났나요? 네, 이제 곧 곧 나게 나요? 돼요. 11월 달에. 어.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좀 특별히 처음으로 이제 연기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2달 이제 지나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발표는 안 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수험생들에게 혹은 이제 뭐 혹여나 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손사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 말씀하실거나 뭐 아니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낫다 뭐 이런 걸 좀 해줄 말씀이 있을까요? 학원으로 오시면 되죠. 어느 학원인가요? 얘기세요.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내 채널인데 뭐. 아, 그래요? 네. 미래보험 교육원이고요. 네.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저희 자격증에 대한 그 뭐 자격 제한은 없어요. 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한은 전혀 없고요. 대신 이제 하고자 하는 뭐 반드시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학습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옆에서 다 도와드리니까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학원을 어디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었고 그 고민의 결과에 어떤 학원을 지정을 해서 다녔었는데 막상 이제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광고 쪽으로 해가지고 가서 들어다 보면은 뭔가 나랑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학원을 이제 안 다니고 다른 학원을 좀 옮기는 경우도 저도 한두 번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랑 맞는 그런 이제 강사를 만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스타일대로 가르치시는 이제 강사님들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이제 강사님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한 강사님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만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꼼꼼하시고 청첩장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제 와이프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전달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가요? 참 이제 저 와이프를 칭찬하려고 하니까 이게 저도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나 이제 강 선생님이 말씀을 나누기로는
결국에는 어떤 한 강사를 선택하면 그 쭉 믿고 가고 그게 제일 정답이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고 그거지 그거는 않을까요? 뭐 가장 네. 기본이고요. 또 학생분들이 또 저희를 믿어주셔야 또 저희도 학생분들을 믿고 운영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나 뭐 기억 안 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네. 되는데 뭐 이 손사라는 자격증 갖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뭡니까? 자격증을 가진 이후에요. 네네네. 아니면 그게 없었다라면은 이제 뭐 그 경험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손사로 인해서 어떠한 뭔가 새로운 경험이나 뭐 어떤 걸 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거는 뭘까요? 글쎄요. 일단 뭐 없으면은, 자격증을 네. 취득하지 않았다면 뭐 옆에 계신 배우자님을 못 만났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이 일단 뭐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이 자격증이 이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이 자격증을 이제 저는 이제 일한 지가 한 15년이 이제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직업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뭐 제주도에 이제 업무차 내려갔다가 여행을 또 하고 뭐 안 가본 데가 사실 없을 정도로 그런 점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일 이제 저한테 기억에 남고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좀 네. 당황스러운 게 이제 와이프가 저를 만난 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안 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역으로 나는 신사를 따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당신이랑 결혼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 진짜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심이었어요. 네. 미리 얘기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네. 저희가 뭐 준비를 한 거는 뭐 여기까지인데 뭐 솔직히 저희 준비라는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게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일단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은 뭐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제가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저는 유튜브도 사실 잘 안 보잖아요. 네. 요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예. 그래서 계속 고사했는데 네. 네, 계속 나와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 네. 일단은 당신이 나왔으면은 아, 그래요? 네, 무조건 이제 저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또 한번 초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도와주셔야 또 제가 요청을 해서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네, 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네. 그리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늘 재밌거나 혹은 제 컨텐츠 내용들이 도움이 됐거나 그랬을 때에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 그거는 혼자 하십시오. 아, 그래요? 저 준비를 못해서요. 거기는 네, 주면 될것 아무튼 같고요. 뭐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뭐 동영상 시청하신 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